자, 이번 시간 임대차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계약입니다. 계약, 채권 계약입니다. 이거는 합의만 되면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성립하고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예요? 그렇죠.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다. 근데 이것은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등기 안 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등기 안 해도 효력은 있다. 다만 등기 안 하면 대항을 못 한다. 그 논리를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은 뭘 약속하는가 하면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들어와서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임차인은 무슨 약속하나요? 그 대가 지급하겠노라, 차임 지급하겠노라라고 약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임대인은 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가 뭐냐? 사용하도록 하려면 목적물 인도를 해줘야 되죠. 이사 들어와서 살게 해줘야 되죠. 인도 의무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수선도 해줘야 돼요. 제3자가 방해를 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도 해줘야 돼. 이해되시나요? 방해 제거도 임대인의 의무예요. 수선도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되시죠? 근데 면책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처음부터 임차인이 해라 해도 된다. 되시나요? 면책 특약이 유효하다. 임대인이 안 하고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하자.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때는 청구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지불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이 필요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즉시 해도 되며 종료 후에 해도 되고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료 전에 해도 되고 종료 후에 해도 돼요. 이 집을 다 뜯어고치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주인이 해야죠. 그런데 그게 일본이 이 사건입니다. 이게 대수선을 해라고. 야, 기가 차는 그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둘째 줄에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 부담으로 특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넷째 줄에 보시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수선,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되시나요? 서다가 뭐 조금 닳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것 좀 고치라 이거지. 다섯째 줄에 보세요.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대수선 여러분 건축법에서 그 뜻이 뭔지 압니까? 주요 규제부 3개 이상 뜯어 부수는 거란 말이죠. 굉장한 공사입니다. 이걸 임차인한테 시킨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임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나온 겁니다. 대수선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거는 면책특혜가 안 된다, 그죠? 임대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뜻입니다. 이번 판례 이거 조금 특이한 판례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들어갈 때 보증금 주죠. 그걸 뭐라 해요? 임차인이 들어갈 때, 입주할 때 보증금 주잖아요. 나갈 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주죠. 그거 주는 거는 뭐라 할까요? 요 두 글자 조심하세요. 이거 시험 낸 거라고요. 지급은 누가 입증해야 되나요? 그렇죠. 준 사람이 입증해야죠. 임차인이 입증, 자기가 준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돌려줬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걸 시험 냈단 말입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 2번 보세요. 공제할 차임이 있다. 당신은 월세 안 줬잖냐? 이 입증 누가 해야 돼요? 그렇지, 임대인이 해야죠. 임대인이 내 못 받았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면에 그 발생한 채권 내 줬다, 소멸되었다, 입증 누가 해야 돼요? 임차인이 준 사람이 내 줬잖아요. 당신 받고 영수증 줬잖아 지금.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거 이런 게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차임이 생겼다.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임대인이 내 받을 거 있다 이 말이고요. 채권 소멸했다. 차임 채권이 소멸했다. 이건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이 내 줬잖냐,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판례거든요. 자, 2번에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요. 1번에 잘 보시면 이 2번 제목 언달해 납시다. 누굽니까 지금? 그렇죠. 임차인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이라는 단어는 독립된 물건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임차인 겁니다. 임차인 자기 거니까 임대인 보고 다시 사라죠. 임대인 건데 임대인 보고 다시 사라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임대인에게는 있다 없다? 임대인에게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제목 3개만 기억해도 돼요. 오늘 누구의 매수 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인에게 인정된다 안 된다? 이런 권리 없다. 부속물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다? 독립된 물건이다. 물건의 일부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청구권이란 단어가 있어도 성격은 형성권이다. 강행 규정이다. 아시겠죠? 매매 계약 바로 성립한다. 매매 대금은 유치권이 안 되고 동시행 관계다. 자, 그 문장 보세요. 넘기지 마세요. 1번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어디에 부속된 물건? 언더라놨어요. 건물에 부속된 물건. 그럼 이 임차인은 무슨 임차인입니까? 건물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 아닙니다. 건물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 문장 누구 소유? 임차인 소유 언더라인. 임차인 소유되려면 독립된 물건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죠? 그 다음 건물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즉 독립물로서 되시나요? 그 다음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물건이라야 된다.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문제라야 된다. 주관적 편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사 목적으로 화려하게 설치놓은 것은
매수 청구 부속물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철거해 줘야 돼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주관적 편익 된다 안 된다? 임차인 편익을 위해서 해놓은 거는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오히려 원상 복구시켜놔야 돼요. 과거에 왜 식당 보면 상가에 식당 들어가면 그냥 평평한 바닥인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앉을 수 있도록 평상을 만들어 버리죠. 요 밑에 일정도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이거는 주관적 편익이거든요. 부속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독립된 물건을 할지라도 다 뜯고 나가야 돼요.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이라 해요. 자기 장사에 이익이 되는 이게 안 돼. 삼계탕 집 사건이 있어요. 삼계탕 집을 그렇게 만들었고 간판을 갖다가 삼계탕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건물 가치가 올라간 거냐 장사 목적이냐 아시겠죠? 장사 목적이라서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뜯으라 했습니다. 그게 그 사건인데 실제 시험에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셋째 줄에 부속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 사용하기 위한 부속된 것일 때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특수 목적은 안 된다, 그죠? 객관적 편익에 도움이 돼야 된다. 다음 페이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하면 이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매수 청구 인정 안 해요. 강행 규정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요것도 잘 나옵니다. 지문 5개다 보니까 잘 끼워서 잘 내요. 그 다음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도중에 할 수 있습니까? 만료 시에 할 수 있습니까? 만료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아 또는 그로부터 매수한 것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속시키면 안 돼요. 동의받았던 거, 임대인으로부터 샀던 거, 이것만 할 수 있어요. 만료 시점에 할 수 있고요. 중간에는 못 하고요. 강행 규정이고요. 매매가 바로 성립하니까 매매 대금은 유치권 됩니까 안 됩니까? 유치권 요거는 유치권은 안 되고 동시 이행은 된단 말이죠. 요거까지 시험 다 냈어요.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 특약은 무효죠. 이 부속물 잘 나옵니다. 꼭 주목해 두시기. 비용하고 이 유익비하고 필요비하고 같이 시험 내기도 했습니다. 부속물하고 같이 한 문제 내려면 2개 섞어 낼 수밖에 없죠. 틀린 거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익비 나왔잖아요. 유익비. 임차인의 유익비. 유익비는 좀 더 낮게 만든 겁니다. 계량 비용입니다. 계량 비용. 수선은 필요비. 현상 유지하는 거는 수선이고 좀 더 낮게 계량. 자, 1번에 임차인은 임대인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셋째 줄에 있잖아요. 유익비 포기 특약이에요. 자, 이 상태까지 가면은 이제 유치권 주장도 못하는 겁니다. 자, 4번 제목이 뭡니까? 이 제목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하고 거의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갑 토지에 임차인 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건물을 임대했습니까? 토지를 임대했습니까? 토지 임대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 토지 임대를 등기 안 해도 건물을 등기하면은 지금 이 말 이해됩니까? 토지 임대차 대항력 생긴다. 이해되나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중간에 임대차 기간 도중에 건물이 멸실돼 버리면 대항력 있다 없다? 없어집니다. 예. 등기가 없어지니까. 건물이 없으면 등기 무효거든요. 그럼 빨리 다시 짓든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제 그것도 시험에 한번 냈고요. 소유자가 바뀐단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팔 수 있거든요. 병한테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가? 이해되나요? 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뭘 갖춰야 된다? 대항력 갖춰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핵심인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누구의 매수 청구권?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거만 딱 기억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법이. 그 시험에 이거 나왔잖아요.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찾아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말도 안 되죠?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알고 보면. 틀린 사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다니까. 그거 모르고 풀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 지상물 건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찾아야 이거. 토지 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딱 까먹지 마세요. 그럼 오늘 두 단어 기억하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 누구한테?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 오케이. 그렇게 기억. 임대차가 물건이 대상이에요. 임차 물건이라서 부동산, 동산 다 되거든요. 부동산에는 건물, 토지 다 있잖아요. 임대차 종류가 세 가지예요.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 동산 임대차. 이거 시험 안 낸다고요. 부동산 중개다 보니까. 그럼 뭘 공부해야 돼요? 건물 임대차하고 토지 임대차예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시험 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거 잘 낸단 말이에요. 비용 때문에, 유익비 때문에 요거 같이 내기도 하고 그래요. 요거 하나는 반드시 내줘야 되는 문제인데, 무단전대차가 또 있거든. 임대차에 들어가면. 또 그걸 하나 내다 보면 어느 하나 또 포기해야 되는 거라. 두 문제 내다 보니까. 문제 숫자 때문에 제한받는 게 있어요. 출제에서. 자, 보겠습니다. 4번에 1번.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고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이게 무슨 약정입니까? 이게 끝나면 다 뜯겠다 특약 아닙니까?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거든요. 여기서 짧게 말하면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왜? 왜냐하면 매수 청구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맞죠? 매수 청구를 행사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란 말이죠. 이거 위반해서 그래요. 이거 강행 기준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민법 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다.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고 강행규정 위반이라서 무효다. 되시나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일정한 목적이 있는 이것을 건물 소유 목적에 이렇게 해도 돼요. 주로 건물 기준으로 하니까. 건물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면 되고 반드시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 동의 얻어 신청한 것에 한해서만 되는가? 아닙니다.
상관없다 이 말이고요. 행정관청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이 뜻입니다. 매수 청구 대상이 되고, 세 번째,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이건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이라 볼 수 없다. 아무 소용 없어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임대인에게는 가치 없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 기간이 만료되면요, 기간 만료되면 이 건물이 있으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연장 요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요거 자체가 강행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상권 규정인데 여기에 준용하거든요. 똑같이. 이제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도 상관없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다. 대신하여 동의받아야만 되는가? 동의하고 아무 관계없다. 아시겠죠?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가? 가치 없어도 상관없다. 무관하다. 무조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건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임대인 땅에 있는 건물 같으면 상관없죠. 근데 이게 임대인 땅이고 다른 사람 땅 위에 건물이 이렇게 걸쳐 있다 쳐봅시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임대인 토지상에 있는 것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몇 번이나 출제했습니다. 이것도 별로 문제 같지 않은데. 예. 그래서 이거 셋째 줄, 둘째 줄 끝에 임차지 위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로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가 인정됩니다. 전원 합의체. 이게 건물을 분필을 해야 되겠죠. 분할을 해야 되겠죠. 딱 붙었으면. 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매수 청구 상대방은 누구냐?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다.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권 소멸 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주인이 바뀌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되시죠?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 등기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 자, 6번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해서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되었다. 그 전대차가 동의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에 터잡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했다면 중간에 있는 임차인에게 명도할 필요는 없다. 되시나요? 내만 읽었나요? 갑의 건물 임대차 했다. 임차인이 다시 이렇게 임대하는 걸 전대차라 하거든요. 이 판결문은 임대차도 기간 만료되고 전대차도 기간 만료되었다. 되시나요? 둘 다 기간 만료되었다. 만료. 그러면 동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계없이 이거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관계없이 임대인 소유잖아요. 소유권 가지고 반환 청구해도 되나요? 임차인도, 전차인도 직접 이렇게 반환해도 되고 을에게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렇게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뜻이에요. 갑은 갑대로 내놔 해도 되고 병은 병대로 갑에게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을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동의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다 이거는. 마지막에 돌려주는 거는 그 뜻이에요. 자, 맨 처음에 갑을 뭐라 하죠? 임대인. 을은요? 임차인. 전대차 들어가면 뭐라 해요? 전대인. 전차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면 내 찾을 거 아닙니까? 되시죠? 뭐 쉽게 짧게 말하면 병이 갑에게 줬다면 을에게 안 줘도 됩니다. 이 뜻이. 그 뜻이. 자, 그 다음에 보증금입니다. 5번에 다음 페이지 임차 보증금. 이것은 임대차 존속 중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 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건물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등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채불임료 등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종료 시점에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되시나요? 그런데 일대 건물 명도하고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뜻이에요. 요게 왜 중요하면 요게 판례입니다. 이게 이 법 조문이 없어요. 요게 요걸 판례가 인정하는 동시이행 찾으려면 요걸 찾아야 돼요. 지금 임대차입니다. 민법 임대차예요. 주택 임대차 아닙니다. 민법 임대차. 주택 임대차는 동시이행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판례가 인정하는 동시이행이다. 두세 번 출제했고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구비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등기한 후에 그 주택 소유권이 양도되었다.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거든요. 보증금은 이제 주택 소유권과 결합해서 일체로 넘어가고 그러면 종전 양도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합니다. 주인 바뀌면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대항력 갖춘 후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3번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손해배상금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 채무와는 동시행 관계이다. 임차인이 동시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적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 점유고요. 따라서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간, 두 달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 이익은 실질적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되시나요? 임대료는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 줘야 돼요. 이걸 시험에 냈던 게 뭐냐면 상가를 임대받아 가지고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만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잠가놨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도 계약은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1년간의 차임은 지급해야 돼요. 다만 그 뒤로 기간 만료 이후에 장사하지 않고 문 잠가 놓은 것은 실질적 이익이 있다 없다? 없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문을 잠가 놓는 게 옳지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 내야 돼요. 월세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다 공제해버려도 돼요. 그 사건이 시험에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례 자체로. 그 다음에 4번 보증금은 종료된 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기타 임차인 채무 담보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명도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연체 차임 지급 거절 못합니다. 이것도 몇 번 나오는데 차임은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임차인이 내야 돼요. 임차인이 내야 되는 거죠.
연체되고 나면 임차인이 손해 책임져야 돼요. 보증금 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특약하면 괜찮아요. 내가 월세를 못 내면 주인 보고 합의하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미리 공제 좀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했으면 뭐 못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없는데 그냥 연체시키고 있으면 책임지. 연체라는 말은 차임만 내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금액이 작을 때는 별게 아닌데 차임이 크면 또 달라져요. 소송부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하였다. 자, 이 문제가 동의 안 받았잖아요. 이게 무단전대차 문제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연습해 두셔야 돼요. 시험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거든요. 무단전대차가 횟수가.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받은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무단전대차부터 공부를 합니다. 무단전대차 해도 임대차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되는 거죠. 종료한다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해지하지 않았으면 갑은 누구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하지 않고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 왜 내 집 사용하고 있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갑과 을 간의 이야기고요. 무단전대차라도 전대차 계약은 두 사람이 계약한 거거든요. 채권 계약이단 말이에요. 유효하다고요. 전대차가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다오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나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다오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을은 병에게 목적물 인도 의무 있다 없다? 인도 의무 있잖아요. 임대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임대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순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병은 을에게 뭘 또 요구할 수 있는가? 갑의 동의 받아 달라. 이걸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을이 갑 동의 안 받아주면 이때는 병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너 그만두겠다. 전대차 계약. 이건 처음부터 그만두자 하면 해제가 될 것이고, 지금 난 나가겠다 하면 해지가 될 것이고. 되나요? 정리하자. 이게 병은 을에게 네가 책임져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대차 계약 해지하자. 끝내자 하는 거죠. 병은 적법 점유입니까? 불법 점유입니까? 갑 기준으로 동의 안 받았죠? 불법 점유예요. 그러니까 이 전차권을 가지고 나는 전차인이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 못합니다. 권리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동의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요거는 갑이 해지 안 했죠. 임대차를. 임대차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해지했다 칩시다. 갑과 을이 해지를 해버렸다. 되나요? 그러면 갑은 이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요. 되시나요? 사용료 내놔라. 부당이득 청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물어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입니까? 했을 때, 해지했을 때. 요거는 못한다는 것은 언제예요? 해지 안 했을 때.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의 받든 안 받든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계약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을과 병 간에는 일단 유효거든요. 무단전대차. 자, 문제 보다가 지금 이거 설명 들어갔네요. 문제 봅시다. 자, 1번에 봅시다. 틀린 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사유 맞죠? 요거 낸 거고요.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그렇죠? 사용 허락했으니까. 3번에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지 안 했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뭐. 그 뜻이에요. 4번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갑을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이 말은 해지 안 했을 때 이 말이거든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위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나왔잖아요. 해지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5번에 을이 건물 소부분 언더라인 하세요. 소부분, 아주 작은 부분. 이것은 병에게 사용하게 했을 때 이게 무단 사용하게 해도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해지 못합니다. 소부분에 대한 무단 전대차는 해지 사유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사진 찍을 거 있나요? 네. 그럼 지금 먼저 씌었다. 지금 먼저 씌었다.